반갑습니다. 오늘은 산하고 염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산이다 또는 염기다라고 하는 건 정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뭘 산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무엇을 염기라고 할 거냐에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1 통합과학 과정에서 다루는 산과 염기는 기본적으로 기체나 고체, 액체 상태는 다룰 수가 없고 보통 수용액 안에서 다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무조건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H나 OH를 뭐를 통해서 이온화 과정, 그러니까 두 개의 이온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해리 과정을 통해서 물속에 H 플러스 이온을 생성하면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속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산과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죠.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 산이건 염기건 뭐라고 한다? 전해질이라고 한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산과 염기는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산이 염산이라고 부르는 거. 원래 HCl은 사실 기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묽은 염산 이런 표현을 하죠. 묽혔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물에 녹였다라는 개념입니다. 묽은 염산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HCl을 물에 녹게 되면은 물 속에서 이렇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내어놓기 때문에 산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라고 해서 우리 식초의 주성분이죠. 아세트산. 물에 녹으면 CH3COO 마이너스 이온과 뭐를 H 플러스 이온을 내어놓는다. 이게 이제 아세트산이 되는 겁니다. 식초가 됩니다. 얘가 물에 녹으면.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묽은 황산이라고 불러주는 거. H2SO4를 물에 녹이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전부 H를 한 개씩 가지고 있지만 황산은 한 분자의 H를 두 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H 플러스와 하나의 SO4, 2 마이너스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됩니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탄산음료 마십니까? 탄산음료가 H2CO3가 되죠. 이런 거는 역시나 H2CO3니까 2H 플러스에 CO3, 2 마이너스가 생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산을 잘 보시면 모든 산은요.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이다? 수소이온. 그러니까 양이온 때문이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건 왜 염산이고 어떤 건 왜 아세트산이고 어떤 건 왜 황산이 되느냐? 바로 음이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의 공통적성 그러면 양이온, 산의 특이성, 차이점을 둘 수 있는 특이성 그러면 음이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제일 흔한 염기가 NaOH,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죠. 비누 만들 때 쓰는 건데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 염기 맞죠? 그 다음에 KOH 거의 똑같은데 Na 대신 K만 써주면 되죠? 그래서 K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 또 우리가 CO2 검출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석회수라고 불리는 건데 이 CaOH2가 바로 석회수입니다. 황산이나 탄산처럼 마찬가지 OH가 아니죠. OH2죠. 그러니까 Ca2가 양이온 1개 하고 2개의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H3 기체,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녹인 게 뭐냐면요.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암모니아 수. 암모니아 수 역시나 물에 녹았을 때 NH4 플러스 이온과 뭐가 생긴다?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긴다. 보면 알겠지만 모든 염기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음이온 가지고 있죠. 뭐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그래서 염기의 공통성 그러면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리고 왜 염기의 종류가 다른 거죠? 양이온은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의 특이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차이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양이온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과 염기에 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특징을 한번 볼 텐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산이 여러 가지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이다? 양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염기들이 이런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음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특징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미. 둘 다 기본적으로 이온화를 해서 이온을 만들어내죠, 물속에서.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산과 염기는 뭐다? 전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맛은요, H 플러스 때문에 신맛 나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과 주스 같은 그런 신맛이 강한 음식들은 대부분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기의 경우에는 쓴맛이 난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산의 공통적 성질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우리 산화 활용 같은 거 하면 배우는데, 첫 번째 꼭 알아야 할 것이 산하고 금속이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 기체 발생한다. 산화 활원에서는 전자를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그냥 산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금속을 만난다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뭐가? 금속과의 반응성이. 두 번째, 산이 대리석과 만나면 CO2 기체 발생한다고 돼 있죠? 사실 대리석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저걸 대리석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산이 기본적으로 CaCO3를 만나면은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CO2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CaCO3는 뭐냐? 석회석이라고 불리는 건데, 대리석, 책에 있는 것처럼 주성분이 석회석, CaCO3입니다. 그리고 뭐 조개 껍질, 이것도 주성분이 CaCO3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 껍질입니까? 계란 껍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CaCO3. 석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CaCO3가 아니더라도 이런 물질들과 산이 만나면 CO2 기체가 발생한다. 됩니까? 그리고 앞에 CA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간에 CO3를 만났다. 누가? 산이. 그러면 CO2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산의 특성에서 나오는 반응성입니다. 염기 같은 경우에는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이 좀 미끈미끈한 촉감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인데, 우리 이제 하수구에 막힌 여러 가지 유해 성분, 때 성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는 옷 섬유에 묻는 때 성분들이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단백질 성분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성분을 용해시킬 수 있어야 때를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대부분의 세정제로 쓰인다까지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하수구 세척에 또 빨래 넣는 세정제 등등 세정제 나오면 뭐를 생각하면 다? 단백질 녹이는 성질. 비누 역시나 염기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과 염기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종류는 봤죠? 이온화 과정 보면서 자동차 배터리에 황산이 들어있거든요.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이죠. 식초는 아까 아세트산. 빗물은요,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물에 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산 덕분에 산이 됩니다. 벌레의 독은 포름산이라고 하는 산성이고요. 양잿물이 옛날에 이제 빨래할 때 쓰고 하던 건데요. 이렇게 재를 끓여서 만든 게 양잿물, 서양에서 넘어왔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하진 않고, 양잿물의 주성분은 염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NaOH 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수가 되니까 이것도 전부 다 염기에 속한다. 그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산과 염기의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산의 H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여기 지금 푸른색 리트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이 만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거든요.
좀 이따 할 텐데 염기의 경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놓고 붉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있을 테니 분명 색깔이 붉게 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과연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건지 Cl 마이너스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원원 장치를 연결해서 분명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 Cl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종이가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뭘 적셔주는 겁니까? 질산칼륨.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건 바로 KNO3를 적셔주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절해질 역할을 하는 거죠. 이 KNO3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니까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이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색깔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K 플러스 이온은 무슨 극으로 이동할 것이다? 분명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이온은 분명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뭐 해줄 것이다? 이 리트머스 종이가 전류가 흐르게 해줄 것이다. 실험을 했더니 우리의 예상과 딱 맞게 색깔 변화, 붉은색의 색깔 변화가 어디로 가더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더라. 그 말은 수소 양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누구냐 물으면 H 플러스 그럼 틀리는 겁니다. 누구도 있습니까? K 플러스도 분명히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두 종류입니다. 플러스 극 이동하는 거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두 개 해서 두 종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니까 황산을 쓰건 탄산을 쓰건 염산을 쓰건 어떤 산을 써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반대입니다. 역시나 전류 흐르게끔 질산칼륨 적셔주고 NaOH 수용액을 적셨더니 분명히 이 근처가 푸르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OH-가 어디로 갈 테니 플러스 극으로 갈 테니 이번에는 푸른색의 색깔 변화가 어디로 이동한다? 푸른색으로 이동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산은 물에 녹아 이온화해서 H 플러스 내려놓는다. 맞죠? 묽은 황산이 뭡니까? H2SO4 아닙니까? 묽은 황산이니까 H2SO4를 물에 녹였죠? 그러면 산이니까 마그네슘 뭘 의미하는 거죠? 금속을 의미하는 거니까 반응하죠.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죠.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은 음이온 OH- 맞고 손에 묻으면 단백질 녹여서 미끈미끈하고 수산화투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NaOH. 물에 녹으면 OH- 이온 생기니까 페노프탈레인 색깔이 변화 없다. 틀렸습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붉은색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염기가 페노프탈레인 만나면 붉게 변하는구나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2번입니다. 이온화 과정입니까? HCl은 한 분자에 H 하나, Cl 하나 1대1로 결합. H2SO4 이런 걸 뭐 이가산이라고 하거든요. 한 분자에 H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H2SO4니까 2H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H 플러스 두 개, SO4 2 마이너스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고 H 플러스와 CH3, CO 마이너스. 이거는 KOH죠.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 이렇게 됩니까? 5번은 석회수입니까? C의 이가 양이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도 OH2기 때문에 OH1가 음이온이 몇 개 생기면 된다? 두 개 생기면 된다. 이렇게. 3번입니다. 수용액에서 달걀 껍데기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석회석, 뭡니까 또? 대리석. 전부 다 주성분이 CaCO3다. 하여튼 간에 CO3가 보이면 산을 만나 CO2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뭘 찾아라?
산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염산, 질산, 탄산 해서 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3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4번 같이 한번 볼까요? 4번에 여러 가지 예가 주어졌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이거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1번은 지금 염기를 찾으라는 얘기죠. 빨리 세정제 찾으세요. 니은도 세척액 아닙니까? 손 씻잖아요. 그 다음에 유리세정제, 그 다음 하수구 세정제, 이렇게 이게 염기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건 전해질이죠? 전부 다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왜냐면 기억, 디귿, 리을이 산이거든요. 니은, 미음, 비읍은 염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해질 아닙니까? 3번. 마그네슘 리본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마찬가지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산을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이거 세 개를 제외하고 식초, 그 다음 레몬즙, 그 다음에 탄산에 해당하는 탄산음료. 달걀 껍데기 주성분이 뭐라고 했죠 방금? CaCO3. 이 CaCO3는 산을 만나야 되니까 답은 똑같죠. 기억, 디귿, 리을이 답이 된다. 이렇게. 5번 보겠습니다. 질산 칼륨 수용 이건 즉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전류 흐르게끔 해주는 전해질 역할을 한다. 왜? 종이는 전류 안 흐르니까. 자, 묽은 염산을 올렸으니 분명히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게 변했을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게 중요하죠. A극 쪽으로 붉게 변해갔다라는 얘기는 색깔 변화시키는 이온이 A극 쪽으로 갔다. 누가? H 플러스가. H 플러스 이온이 A극으로 갔다는 것은 A는 마이너스 극이다. B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극이다가 되는 것이. 기억. 붉은색 이동은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고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맞고 묽은 염산 대신 묽은 황산을 쓰건 묽은 염산을 쓰건 어쨌든 H 플러스 있는 건 똑같으니까 실험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답은 뭡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pH하고 지시학을 좀 볼 건데요. 방금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를 배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산이라고 할지 염기라고 할지 기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산이라면 누가 좀 더 산성이 강하냐? 쉽게 생각해서 누가 H 플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OH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H 플러스도 따져야 되고 OH 마이너스 따져야 되고 좀 힘들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하냐면요. 사실은 물을 기준합니다. 물. 이 물 속에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순수한 물일 때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H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산성이 되는 거고, 원래 H랑 OH가 똑같이 있었는데 H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OH가 많아지면 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거 값이 바로 H 플러스의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에? 순수한 물의 H 플러스 농도. 그럼 우리는 순수한 H2O 물을 중성으로 보고 이 H 플러스 농도가 물보다 커지게 되면 산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기준인 물보다 H 플러스 농도가 작아지게 되면 염기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마이너스 3승보다는 마이너스 2승이 10배 크고 마이너스 3승보다는 마이너스 1승이 100배 크죠? 근데 이 숫자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뭘 하냐?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그러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어디에다가 H 플러스 농도에다 취해주게 되면 숫자가 좀 간편해지니까 우리가 그거를 pH로 하자.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취해봤더니 마이너스 7승인 경우에는 7이 되더라. 그럼 답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승이면 3이죠. 마이너스 2승이면 2죠. pH가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아지니까 산성이죠. 그래서 pH 7을 기준으로 해서 7이 중성입니까? 7보다 낮으면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그러니까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반대로 높으면 염기성이다. 뭐가? pH가 7보다
크면 염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거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3도 산이고 2도 산이고 1도 산인데 pH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성이 강해진다. 그리고 pH 값이 1만큼 차이 나면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이거 지금 10배 차이죠. pH가 2 차이 나면 100배 차이 나죠? 그래서 pH 값이 1 차이가 나면 H 플러스 농도는 몇 배 차이 난다? 10배 차이 난다. 이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7보다 크면 염기죠. 그러면 pH가 크면 클수록 염기쌍이라고 보시면 되고 pH가 1만큼 커질 때마다 10배씩 강해진다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시약인데요. 지시약은 말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암기,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리트머스 종이의 경우에 산성일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염기성의 경우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외우세요. 이건 뭐 이해할 게 없습니다. 메틸 오렌지는요, 산성일 때 붉은색, 중성과 염기성일 때 노란색이다. 외우시고요. BTB는 산성일 때 노란색, 녹색도 많이 하지만 요새는 초록색이라는 표현 더 많이 쓰죠. 염기성일 때 푸른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새는 또 파란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기억하시고요. 페노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인데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 한번 풀어봅시다. 간은 지금 보니까 뭔 것 같습니까? 염산과 아세트산이니까 산. 이건 염기죠. KOH, 석회수, 염기니까 나는 염기.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가에 BTB 용액을 넣으면 BTB는 산일 때 무슨 색입니까? 노초파 아닙니까? 노초파. 노란색. 틀렸고. 간은 금속과 만났을 때 이게 금속을 의미하는 거죠? 산이니까 수소기체 발생을 하죠.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기억이 답이네요. 기억이 아니죠. 1번이죠. 답은 1번이 되죠. 계속 봅시다. 3번. 나수용액은 수산화 이온 존재하죠. 염기니까. 나수용액은 탄산, 칼슘은 석회석, 대리석, 달걀 껍질, 조개 껍질 산하고 반응하고, 가와 나수용액은 모두 전해질이니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1번. 됐습니까? 7번입니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다. 근데 색 변화가 없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니 산이 아니면 뭐겠다? 중성이겠다. 근데 마그네슘 리본 금속과 반응했더니 기체가 발생했다. 뭘 거다? 아마 수소일 거다. 그렇다면 뭐겠다? 최종적으로 산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수용액은 산이니까 수소 이온 들어있죠? BTB 노초파의 노란색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수산화 나트륨은 NaOH니까 이거는 염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되는 겁니다. 8번입니다. 지시약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B하고 D는 페노프탈레인이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B하고 D는 확실히 염기다. A하고 C는 아직까지 무색이니까 이걸로 모르겠고요. 근데 메틸오렌지는 불노노죠. 중성일 때 노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BTB는 노초파니까 초록색 또는 녹색이 되겠죠. A수용액은 BTB가 노란색이라는 걸 통해서 산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산성은 메틸오렌지에서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니까 간은 붉은색. 그러면 기억, 간은 노란색. 틀렸죠. B수용액에는 OH, 염기니까 들어있죠.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 발생한다. 산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 누구 한 가지? A 한 가지니까 맞는 말이래요.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겁니다. 9번입니다. pH가 쭉 나와 있는데 뭐 기준은 이거죠. 증류수, 순수한 물을 말하는 거고 pH가 7입니다.
그러면 증류소보다 왼쪽에 있다? pH 작다? 7보다 산이다. 오른쪽에 있는 베이킹소다나 비누는 염기다. 그럼 비누는 염기성 물질 맞죠? 우유와 증류소의 액성, 증류수는 중성이지만 우유는 7보다 작죠? 그러니까 둘 다 중성은 아니죠. 산성이 가장 강한 것, pH가 가장 작은 것, 레몬이잖아요. 맞고요. 탄산음료와 커피 모두 산이죠? 산이면 H 들어있는 거 맞고. 붉게 변하는 건 베이킹소다와 비누 두 가지. 맞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물질 AB야 액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시약을 이용했다. A 용액은 페노프탈레인 무색인데 BTB가 노란색입니까? 노초파 아닙니까? 노초파. 그러니까 A 수용액은 뭐가 됩니까? 산성이 되겠죠. 메틸오렌지가 노란색이면 중성 아니면 염기인데 페노프탈레인이 붉은색인 걸로 봐서 B 수용액은 무조건 염기. BTB는 노초파니까 맞죠? 파란색. 기억. 간은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니까 틀렸고. A 수용액은 산성이니까 7보다 작죠? 맞습니다. B 수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이건 산이거든요.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은색, 이거는 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B는 염기잖아요. 틀렸죠. 답은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하수구 세정제, 기본적으로 세정제는 염기라고 했죠? NaOH고. 이 밑에 거 두 개는 산에 대한 이온화식이고 제일 처음 거는 염기다. 기억.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죠. 염기는 pH 7보다 크죠. 틀렸고요. 사실 이거 지금 전부 다 이온화식 아닙니까? 그럼 물에 녹아 전부 다 이온이 생기는 거니까 식초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얘가 수용액의 전류가 흐르죠. 하수구 세정제와 탄산음료는 모두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거 지금 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탄산음료는 해당이 되지만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답은 니은이 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 X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흡하거나 아니면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거만 봐도 사실 CO2 기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CO2 발생하죠. 이 대기 중에 CO2가 바닷물에 녹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 CO2가 어디 녹아 들어가는 겁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탄산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실 이 탄산은요, 물에서 이렇게 탄산 분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온화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CO2가 대기 중에 많아지면 결국 바닷물 속에 H 플러스 농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럼 pH는 분명히 뭐 해질 것이다? 7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 뭘 증가시킨다? H 플러스 농도를 증가시킨다. 바닷물 속의 H 플러스 농도의 증가는 산호나 조개류의 껍질이 무슨 성분입니까? CaCO3 성분인데 이거는 산과 만나면 녹아버리면서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호나 조개류가 껍질을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을 뭐 한다?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X는 이산화탄소가 맞고요. 간은 수산화이온이 아니고 수소이온이죠. 나는 증가가 아니라 뭐 한다?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준다. 답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의 종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